오한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최근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기증 장세를 나타내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간밤 중동 리스크가 다시 심화됐고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이 약세를 나타내자 더 크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국내 증시 지수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시간에도 양지수 모두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에 또다시 조정 들어오면서 하락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4.09% 내린 7,76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강한 모습 보여줬지만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들이 크게 우세하면서 현재 시간 1.45% 내린 95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개장부터 8,000포인트 내려놓은 코스피입니다. 이후에도 하락폭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선 7,800선도 무너지면서 4% 넘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등락은 있었지만 980포인트 위까지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오후장을 앞두고 하락 전환이 이뤄졌고 현재 시간에도 낙폭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일중 저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 동반 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2조 6천억가량 팔아치우면서 여전히 강한 순매도 계속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4천억 넘게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 이 물량 받아내면서 현재 시간 3조 원 가까운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팔자세가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3천억가량 팔아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 이를 사들이면서 2,5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500억 가까이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당국과 금감원 모두가 환율 안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원달러 환율 최근의 고점에 비해선 내려왔지만 여전히 1,520원대 고환율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0.12% 내린 1,524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보상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파업을 맞이했습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 사업 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으며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총 4시간의 집회가 오후 3시까지 이뤄집니다. 오늘 부분 파업에 참여하는 법인은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DK테크인, 엑셀게임즈 등 총 5곳이고 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과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의 반영 방식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되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고 조합은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노사 모두 조율의 여지는 남겼으며 이번 파업이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 운영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운영 업무가 대부분 자동화돼 있어 이번 단체 행동이 실제 서비스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대응 조직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카카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주가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카카오인데요. 창사 첫 파업까지 겹치면서 오늘 4% 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05% 내린 37,8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자 거래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의 코스피 거래량은 하루 평균 5억 1,176만 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치로 지난 1월 일평균 거래량은 5억 5,001만 주, 2월엔 10억 4,845만 주, 3월엔 11억 766만 주를 기록했으며 4월과 5월에도 각각 9억 4,718만 주와 6억 9,879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8억 6,920만 주인데 이 기간 거래량과 비교하면 이달 거래량은 41.12% 감소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코스피 단기 급등에 따른 주도주 위주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및 주요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 경계에 이번 달은 변동성이 클 것이고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전날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91.23포인트까지 치솟으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검은 사막과 붉은 사막의 개발사 펄어비스가 상장 이후 처음으로 현금 배당에 나선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오늘 공시를 통해 첫 배당 실시와 자사주 소각,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밝힌 기업가치 재고 방안에 구체화된 후속 조치로 앞으로 매년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현금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당 규모는 연간 100억 원 또는 당기 순이익의 10% 가운데 더 큰 금액으로 실적이 개선될 경우 배당 규모도 함께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지분율 4.4%에 달하는 자사주 280만 3,945주 가운데 약 절반 규모인 140만 3,945주를 수각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올 하반기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할 계획도 공개하면서 배당과 자사주 수각, 자사주 매입을 동시에 추진하는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간 펄어비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현재도 강세 유지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3.5% 오른 39,9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급등락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중동 전쟁도 하루하루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또 내일은 내 마녀의 날 그리고 글로벌 이벤트론 오는 10일 스페이스X의 상장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크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선 투자 전략을 더 자세히 세워봐야 할 텐데요. 시장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과 대처 방안도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옷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또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의 급등을 또 전부 다 내놓는 건 아니지만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런 최근의 출렁거림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와, 이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일단은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인데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새롭게 이제 또 7월까지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이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투자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된다 보니까 이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외국인들도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난 걸 어느 정도 포트를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건 감안하시면서 내일 그리고 모레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다음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저희도 한번 그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고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젠스랑 관련 수혜주들 여전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이제 또 시장이 한번 돌아 나오면서 오늘 오랜만에 올라가는 업종들이나 테마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태양광, 친환경 쪽의 섹터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태양광 관련주를 특히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태양광 관련주,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사실 지난주부터 미국에서는 태양광 쪽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가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T1 에너지, T1이라는 회사도 역시 태양광 관련 회사인데 4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썬네이션이라는 회사도 역시 1년 만에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 흐름을 잘 못 받고 있다가 오늘 좀 이제 그 영향을 받으면서 뒤늦게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미국이 태양광 쪽, 태양광 이 에너지 쪽에서 중국의 용품들을, 중국의 제품들을 배제하는 정책, 논 차이나 정책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전이 아니죠. 예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셀업체들이나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주가가 그에 반해서 힘이 없었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자,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 이번 주에 이제 상장이 될 것이고 우주로 쏘아 올리는 이 로켓이라든지 사업을 더 많이 펼칠 것인데 나오는 이야기 뭡니까? 맨날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는 역시 우주에서는 지구보다 태양광의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태양광 관련된 이런 인프라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텍사스 쪽에 스페이스X가 태양광 셀 공장 건설을 하고 이것을 아예 자급자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런 것도 역시 좋은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태양광 업체들,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은 지금 주가가 너무 좋고 많이 올라가고 신고가 행진을 펼치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지금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화랑장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의 논차이나 정책, 스페이스X의 모멘텀, 여기에 미 태양광 업황이 미국에서 이제 돌아나가는 턴어라운드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우리 기업들도 분명히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썬비아라는 회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우회 상장이 됐어요. 이 썬비아라는 업체는 미국의 태양광 셀 업체인데 미국이 논차이나 정책을 펼치니까 미국 내 태양광 셀이나 요 관련된 업체들을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이런 회사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회 상장을 썬비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이 셀캐파, 썬비아라는 회사의 셀캐파는 1기가와트 시당 평가를 어느 정도로 받았냐면 8천억에서 2조 원 정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밴드가 좀 넓긴 하지만 어쨌든 썬비아라는 회사가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캐파당 1기가와트시의 평가가 2조 원에서 평균적으로 한 1조 조금 넘게 나왔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솔루션이 이 썬비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셀을 생산하고 더 많은 캐파를 갖고 있고 AMPC 더 많이 생산하니까 미국에서 보조금도 더 많이 받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솔루션의 현재 전체 캐파 중에 1기가와트 시당 가치가 1.1조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생산하고 훨씬 더 많은 보조금을 받는 회사인데도 썬비아랑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지금 태양광 업체들은 확실히 주가가 아직은 이런 것들의 호재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러니까 지금 하나솔루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솔루션이 근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던 게 이 미국 조지아주에 카터스빌 공장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여기에서 태양전지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 안에 있는 자회사 하나큐셀이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태양전지와 인got 웨이퍼 모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나솔루션은 일체형으로 수직 계열화해서 태양광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된 것이죠. 그것도 미국에서 수직 계열화하는 이 수직 계열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큐셀 여기에 더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논차이나 정책에서 하나큐셀이나 하나솔루션이 분명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미국 최대 규모의 태양전지 기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우리가 재평가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는 주가의 리레이팅에 분명한 하나의 요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하나솔루션이 과연 미국 내에서 극심한 태양광 관련된 인프라 공급 부족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태양광 패널 생산량은 60기가와트시 정도인 상황인데 태양 전지 생산 능력은 지금 매우 아직 미국 내에서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큐셀이 본격적인 태양전지 공장을 가동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미국에게 필요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했을 때 이제 하나큐셀 거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상장돼 있는 우리 시장의 하나솔루션은 미국 내에서의 태양광 공급망 자립에 중요한 핵심 플레이어, 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재평가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썬비아라는 회사 하나솔루션을 비교한 오늘 하나증권의 이 평가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가와트 시당 지금 현재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평가되고 있는지 이렇게 비교가 된 표인데 지금 썬비아는 0.8에서 2조 원 정도로 평가를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하나솔루션은 지금 1.1조 원밖에 평가를 기가와트 시당 현재 기업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시총이라든지 순차입금, EV 전반적인 생산량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하나가 잘하고 있다는 걸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또 어떤 기업들이 이제 태양광, 우리 시장의 태양광 관련된 밸류 체인주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까 하나솔루션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엔 OCI 홀딩스입니다. OCI 홀딩스도 최근에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에는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자, OCI 홀딩스는 이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쪽으로는 알아주는 또 인정받는 기업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OCI 홀딩스도 미국의 이 넌 중국산, 넌 차이나 정책의 중요한 공급망의 핵심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OCI 홀딩스의 오늘 반등도 의미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대형주 중에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태양광 모듈도 만들고 발전소 EPC 사업도 하는 회사인데 고효율 제품군의 중심의 라인업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훨씬 더 이익률이 높다라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텐덤셀, 차세대 텐덤셀을 만약에 상용화가 되면 여기에서 이제 훨씬 더 태양광 흡수를 많이 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효율화를 분명히 추구할 텐데 그런 쪽에서도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국내 밸류 체인주, 대형주 중에는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가지 종목 정도가 더 있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거든요. 오늘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 대주전자 재료는 차세대 태양전지 쪽에 그리고 전극 소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 역시 태양광 효율 개선을 하는 데 중요한 그런 소재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대주전자 재료는 특히 태양광에만 국한되어 있지가 않아요. 테마나 엮이는 모멘텀이 다양한데 2차 전지 쪽에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고 태양광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광통신 쪽에서도 모멘텀을 받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유니테스트도 역시 세계 최고의 효율을 인증하는 페브로스카이트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번 주목 많이 받았다가 떨어졌는데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강하게 받아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태양광 장비 쪽으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태양광을 동시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서 태양광 업체들, 태양광 관련된 주식들 앞으로의 흐름 잘 체크해 보시고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군의 아파치 헬기 격추와 이에 따른 전격적인 이란 타격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전운이 최고조에 달했다. 미군은 자위권 차원의 보복을 즉각 감행했으며 이란 남부 해안 도시 곳곳에서는 격렬한 폭발음이 관측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전장에서 패배한 미국이 자신들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재보복 의사를 천명했다. 외세의 비참한 운명을 거론하며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까지 강박했다. 제한적 타격을 주고받은 양국의 무력 충돌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전 위기로 확산 중이다. 이번 사태는 글로벌 물류 동맥을 흔드는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과 오늘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를 찾아볼 텐데 팀장님은 또 오늘 어떤 섹터와 테마에 주목을 하고 계실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부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쪽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 첫 번째로 골라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심한데 앞으로도 계속 시장을 끌고 갈 거는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일지 아니면 이제 또 쉬었던 다른 업종이나 섹터들이 올라올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계속 AI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은 여전히 좀 계속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하이닉스를 2030년까지 증설 투자를 2배로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일단 뭐 젠슨왕 CEO도 여기에 발맞춰서 2배 정도 증설을 해도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증설 투자는 뭐 한 해로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 전라도 광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사측에서는 뭐 구체적인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여전히 증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제 CXMT라고 하는 회사가 6월에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자금 조달을 상당히 좀 많이 할 텐데 이 자금 조달을 해서 어떤 데 투자를 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증설에 조금 더 투자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미국의 지금 장비사들이 중국의 이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의 장비를 대기가 버거운 상태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의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찾는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 있어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 반도체 증설에 있어서의 장비를 투입을 하고 있는 쪽은 되레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늘 그런 의미로 좀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 중에서 장비 쪽이 좀 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가 지금 뭐 메모리가 부족하다 이야기를 계속 젠스랑 CEO도 우리나라에 와서 했고 이제 증설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히 1, 2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증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따라갈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내러티브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뭐 장비 쪽을 좀 더 자세하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를 찍어내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게 전공정 장비가 많이 네,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증착 장비 쪽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아가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편성을 해서 가져왔다. 첫 번째 종목 유진테크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동사는 이제 뭐 상당히 좀 디램 관련된 부분에서의 전공정 장비 여전히 필요한 상태고요. 동사도 역시나 증착 장비에 대한 수주를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상저하고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고 보면 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유진테크 올해 말까지도 역시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원익IPS입니다. 원익I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의 디램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고스란히 좀 이어진다고 하면 원익IPS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도 역시 증착 ALD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이력이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낸드 투자가 확대가 되면 동사의 여러 가지 장비뿐만 아니라 부품들이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원익 IPS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공정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오늘 또 손차인 팀장님도 소개를 해주셨고 이런 쪽에 또 최근에 지난달에 외국인들 수급도 꽤나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집중이 되고 종합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중에 반도체 장비 중에 두 가지 정도 체크해봤고 탑픽 종목으로는 어떤 거 고르셨어요?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HPSP를 좀 HPSP.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안정적인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국내 쪽에서는 유일하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동사에 대한 장비를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광주 쪽에 뭐 패키징 관련된 그런 그 공장을 짓는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역시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된다라는 거가 가시성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뭐 하반기 때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부분에서도 레퍼런스를 좀 차곡차곡 쌓아난다라고 보면 기존에 있었던 안정적인 그런 장비를 바탕으로 이제 HBM4 관련된 부분에까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HPSP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앞선 고점들 다 돌파한 7만 원 정도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5만 1,800원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늘 하락을 하는 시점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손절가를 좀 낮추면 4만 8,500원으로 이렇게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PSP에 대한 가격 전략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해 주셨고 현재 가격에서 공략해볼 만한 좋은 자리다. 손절 라인은 조금 아래 더 내려서 48,500원까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이제 어쩔 수 없이 증설 투자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에서 수혜를 볼 탑픽 종목 HPSP를 선정을 해드렸어요. 자, 다음 또 돈 되는 섹터는 어떤 걸로 고르셨을지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산주입니다. 오늘 방산주가 오랜만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게 뭐 끝날 듯 이란 전쟁이 끝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걸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이 방산주가 조금 또 조정을 받고 쉬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게 또 단기적으로 그냥 전쟁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방산주는 보면 좋을까요? 뭐 간밤에 이제 뭐 이란이 미국 헬기를 또 격추를 했다라는 얘기 나왔고 미국도 여기에 있어서 다시 군사적 행동을 개시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었던 방산주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군사적 행동이 얼마만큼 크게 이어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래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된다라고 해도 글로벌적인 그 부분에서 국가들의 국방 예산에 대한 편성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단기로 끝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수주로 이어진다고 보면 실적까지 겸비하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오랜만에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 전력기기 이런 쪽이 또 다시 오랜만에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연결고리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방산주 그러면은 몇 가지 좀 체크해 볼게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방산주는 이제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맨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KF-21 전투기 양산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FA-50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시점, 고점 대비해 봤을 때 벌써 한 20% 넘게 하락을 해서 가격적인 매력까지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한국항공우주 관심 있게 보자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이제 현대로템입니다.
현대 로템도 역시 고점 대비해봤을 때 상당히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역시 K2 전차에 대한 생산 능력을 기본적으로 늘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K2 전차에 대한 생산의 확대가 좀 실적으로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고속철도 관련돼서도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7만 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만들어 놓은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대표적인 방산주죠.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 두 종목. 뭐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기간 조정, 가격 조정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추세가 바뀔지, 이 주가의 흐름을 지금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될지를 한번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두 가지 방산주들을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산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 제일 유망하게 어떤 종목 보세요? 탑픽은 이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 뭐 이란 전쟁에서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게 지대공 미사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천궁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주변국이죠. 이란 주변국이라든지 그리고 중동의 주변국들에서 이제 이 관련된 수주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궁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의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다에서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동사가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말레이시아에서의 수출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뭐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제는 천궁에서 해궁으로까지도 상당히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신규에 대한 고객층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가격적으로는 한 70만 원 정도에서는 계속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90만 원으로 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흐름이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진다고 보면 실적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면서 90만 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 9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70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중에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목표 가격은 90만 원 정도 책정을 해드렸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것인지 이 추세를 잘 살펴보시면서, 이란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는 이 사이클이 잘 이루어지는지가 방산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고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코스피 급락과 동시에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이틀 만에 6천억 원 넘게 폭증했다. 주가 폭락을 기회로 본 개인 투자자들이 일제히 비투에 나선 결과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지난 8일 기준 42조 9,51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3년 7개월 만에 맞이한 최대 규모다. 특히 코스피가 각각 5%와 8% 넘게 급락한 이틀 동안에만 무려 6,085억 원의 대출 잔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증시 전문가들은 최근의 하락 장세를 기회로 여긴 낙관론이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스피가 폭락 뒤 하루 만에 다시 8% 넘게 급등하자 추가 투자 수요는 더 거세졌다. 변동성이 극에 달한 시장에서 개미들의 위험한 비투 질주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또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된 상황입니다. 뭐 하루 걸러 하루로 지금 뭐 매수, 매도 사이드카가 계속 발동이 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걸 반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외국인들은 여전히 매도합니다.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마지막을 또 앞두고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 선물 시장에서도 1조 넘게 외국인이 매도하니까 오늘 뭐 급격한 하락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아래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29만 8,50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200만 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방이 펼쳐지는데 자, 202만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뭐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 흔들림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이어질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에 또 종목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 큰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먼저 살펴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일단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PSK입니다. PSK가 오늘 뭐 지금도 8%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시장이 하루는 급등했다, 하루 급락했다 막 너무 출렁거리니까 요즘 피로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또 냉정하게 나의 그 심리를 잘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급등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고 쫓아가거나 그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 특히 이제 시장이 오늘 움직임에서 IT 소부장 쪽 이 PSK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상승폭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하락폭이 좀 커지니까 축소가 되긴 했지만은 네. 오늘 오전장을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소부장 쪽들이 내가 대장이야라고 하면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요, 하나는 실적이라는 부분이고 하나는 추세라는 부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PSK 같은 경우에도요. 반도체 전공정 이 드라이 스트립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도체 램을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할 때 거기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어떤 장비로서 기술력과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 흔히 얘기해서 이제 램 리서치와 서로 경쟁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요. 국내외 3사를 비롯해서 또 인텔도 신규 공장을 투자를 지금 단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이고 2분기 매출이 1,622억 원으로 YOY 기준으로 50% 그리고 영업이익도 502억 원으로 144%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흐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하락하다가 급반등세를 보여주면서 IT 소부장의 대장주 역할, 뭐 PSK도 그렇고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또 원익 IPS라든가 이와 같은 종목들 속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지난번 구간에서 말이죠.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5월 27일이었죠. 바로 이 12만 원대를 고점으로 하면서 안착을 못 해주고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순간의 하락을 보여주었지만은 오히려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이 직전 고점 12만 원을 돌파해주고 나니까 새로운 사상 최고가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씩 뭐 5일선과의 이격을 축소시키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이익 실현을 병행을 하시고 신규 진입보다는 5일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5일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도 조금 갖고 가는 거고요. 만약에 5일선이 이탈이 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한 템포 늦췄다가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들이 단기적으로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SK 역시 뭐 지금 전공종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이 쏠려요. 투자 이야기, 증설 이야기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관련된 종목들 함께 흐름을 잘 체크해 보시고 견조하게 오늘도 16만 원대까지 돌파했다가 잠시 또 흘러내려오고 있는 PSK를 첫 번째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두 번째도 어떤 종목인지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나시스템입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조금 볼 때가 됐다라는 그렇죠.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뭐 좋지 않은 이야기지만 미국 이란 또 다시 충돌이 일어나서 방산주들이 올라왔거든요. 이제 방산주들 추세도 이제 살살 턴할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제 여러분들하고 점검을 하면서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일순간에 이제 무너졌는데 잠시 후에 이제 그림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도 물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톱이 급등락을 보여주는 이런 어떤 시장의 지수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방산 관련주들이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우주, 조선 이렇게 이제 복합 성장의 어떤 플랫폼 기업으로서 새로운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이쪽 그 하나시스템의 경우에는 국내 주요 무기체계 탑재를 하는 레이더라든가 전자광학 이런 어떤 전자 부분에서 특화가 됐다라는 것이 각각의 이제 특징이 있잖아요. LIG 같은 경우 뭐 천궁이다, 뭐 또 현대로템 같은 경우 K2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K9이라든가 천무, K2 전차 또는 하나오션의 함정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수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부품단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나시스템 관련된 전자광학 이쪽 부분들이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동차 완성품이 나오지만은 그 안에 벤더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IT 쪽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개념으로 본다라면 많은 수주가 이루어지면 질수록 하나시스템은 자동으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월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말이죠. 3월, 4월, 5월 이 현재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정을 보이면서 월봉상에서 10개월 이평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에서의 어떤 하방을 지금 이제 잡아주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도 완전히 죽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봉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면은 지난 3월 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강조드렸던 이 10만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이 이탈이 됐던 이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이제는 이 저점을 중심으로 해서 월봉상에서의 하단이 잡혀져 있는 자리들을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한 8만 5천 원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자리가 이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일봉상에서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지난 월요일이었었죠. 84,600원을 저점으로 어제 이제 좀 돌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오늘도 또 윗꼬리가 달리긴 했습니다만은 8만 5천 원을 이제 하단으로 잡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요 10만 원과 11만 원이 위치해 있는 자리 11만 5천 원 정도 결국 9만 원 초반 내지는 이하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도 괜찮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시스템 지금 저번에 한번 알려드렸을 때 10만 원 지지하는지 봐야 된다 하셨는데 10만 원 아래로 지금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다시 또 오늘 뭐 전반적인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니까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저도 뉴스를 막 찾아보면 지금 이란도 뭐 미국은 지금 뭐 이란에 대한 뭐 공격 일단락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란이 또 막 쿠웨이트나 요르단이나 이쪽으로도 막 계속 또 공격을 하고 있나 봐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아마 우리 시장도 더 약간 흔들리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어떻게 되는지 찾아들어야 되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추이도 계속 저희도 살펴보시면서 하나 시스템 한번 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뭘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뭐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인데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잘 매수하신 분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젠스랑이 가고 나니까 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지금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네. 현대오토에버는 어떻게 갈까요?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움직임들을 보면은 현대차 그룹주들이 하락폭이 좀 이제 제한적이고 그 가운데 속에서 현대오토에버가 지금은 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지만 제일 먼저 오전장만 해도 뭐 상승의 어떤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지난번과 같은 깐부 회동을 한 게 아니고 냉면집에서 부부 동반 냉면 오찬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젠순왕이 와서 뭔가를 요구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거꾸로 제안을 했잖아요. 젠스롱한테. 우리 새만금 같이 투자하자. 네. 그렇죠? 그건 상당히 뭔가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젠스롱도 굿 아이디어다. 좋은 생각이다. 이제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공장에 뭐 9조 원 정도를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그러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엔비디아가 어떠한 협업을 새만금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뭐 손잡고 로봇도 그렇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된 아틀라스 생산 뭐 여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뭐 GPU도 공급해 준다고 그러고요.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의 핵심이 어디냐? 물론 현대차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은 현대오토에버다. 결국 그룹의 이러한 어떠한 그 피지컬 AI 운영이라든가 자율주행 뭐 이런 쪽에 있어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현대오토에버가 한다. 이렇게 그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지난 4월 28일 날에도 여러분들께 이제는 매수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시점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40만 원대 요 라인들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은 일순간에 뭐 퀀텀 점프를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 라인도 안 깨지면 좋겠죠. 7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뭐 삼성전자가 3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 또 SK 하이닉스도 200만 원이 지지되느냐 깨지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뭐 70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 없는 자리들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1, 2, 3차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다 일순간에 다 돌파를 했습니다. 뭐 4월 달, 5월 한 달 반 만에 뭐 130%의 급등을 보여주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과한 상승률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없으신 분들은 이제 요 70만 원 이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요 60 한 5만 원 라인 요런 자리들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 내가 이 고점에서 매도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도하실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최소한의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또 80만 원 이상에서는 또 일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자리들도 나오니까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홀딩의 관점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타이밍 잡으면 좋겠다. 4차 목표가 110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를 다시 한번 110만 원까지의 눈높이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장 종목 레이더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종목도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